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던 외국인 여성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요. 울산시는 GPS를 활용해서 이용자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중구의 한 목욕탕 관련 확진자도 30명이 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이용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이후 오피스텔을 이용했던 남성 1명이 임시 선별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만큼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성매매 관련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GPS를 활용해 이용자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이 기간 동안의 확진자 중에 조사 중으로 분류되어 있던 남성들, 이분들 GPS를 빨리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도 없는 것 같고. 중구의 한 목욕탕 관련 연쇄 감염도 3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최초 감염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초 증상자의 노출 기간이 길어 집단 확산세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기준으로 확진자 32명 가운데 7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차 접종까지 마친 80대 할머니 1명이 돌파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격리 중에 증상 발현이 돼서 확진이 되는 사례는 계속 앞으로 최소한 14일 정도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봅니다. 울산은 알파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 4월에 77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이달에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개학 시기를 맞아 한 달간 이동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내년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어제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40년간 묶여있는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고 해제한 용지는 산업단지로 조성해 양산과 김해, 경주 등에 흩어져 있는 협력업체들이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국토부가 전국의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환경평가 등급 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개발이 가능한 면적마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계 인사 202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충분한 사회 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는 노동 환경을 약속했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정하고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이 어제부터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자로 배정받아 격리자 모니터링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서 구청장은 어제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구민 A씨의 격리 장소를 직접 찾아 격리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생활 수칙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설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관리 앱과 전화로 매일 3차례씩 이상 증상의 유무와 격리 장소 이탈 확인 등 전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9일 신고리 4호기 터빈실 화재 당시 대량의 수증기 방출과 굉음이 발생했지만 인접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해 불안감과 혼란을 초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원자력본부와 인근 광역기초지자체는 사건 사고 발생 즉시 자동 통보 시스템을
1보 긴급과 2보 상세로 나눠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역 주민 긴급 알림은 증기 배출과 지진 발생, 화재 등 발전소 이상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건에 한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8시 45분쯤 남구 울산대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20대 A씨가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숙박업소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연인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이별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준비해온 흉기로 B씨를 찌르고 자신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의 2학기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에서도 전면 등교가 이뤄지면서 학교 현장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오전 등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수업을 위해 등교길에 나선 겁니다.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이 학교는 원격 수업 병행이 가능하지만 전체 등교 수업 방침을 정했습니다. 2학기 때는 가급적이면 전면 등교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학부모님의 의견과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면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대체로 등교 수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델타 변이 등의 집단 감염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학교 생활이 안전하다는 반응입니다. 위생관리 잘하고 하면 잘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를 믿고 보내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에서 또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그래도 보냅니다. 지난주 중고등학교가 개학한 데 이어 초등학교도 2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학기 초중고 모두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도 전면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각급 학교별 밀집도를 반영해 등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 학습 결손은 물론이고 정서나 심리 불안 또 교우관계, 사회성 결여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서 4단계에서도 전면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등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울산 지역 학생 501명, 교직원 5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시작된 전면 등교가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학교 현장에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울산시 교육청의 전면 등교 방침에 따라 다음 달까지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취약한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취약한 시간대 신호와 속도 위반 등 고위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이동식 과속 단속과 캠코더 영상 단속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1.4% 감소했습니다. 정영학 신임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와 대구지검 공안부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직전까지 수원고검의 인권보호관을 거쳤습니다. 한편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정진웅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원으로 발령나면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회장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새 식구가 된 두산인프라코어의 조기 정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 20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과 안산 부품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어제 오전 이메일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 전 임직원에게 환영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권 회장은 이 편지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현대중공업그룹 가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이 모든 주력 품목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7월 울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6% 증가한 67억 1,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7월 울산 수출은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자동차는 7개월, 석유화학 제품은 9개월, 석유 제품은 5개월, 자동차 부품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선박도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주력 수출 품목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며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일반 기업은 최대 4억 원, 수출 기업은 최대 5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와 협약을 맺은 14개 금융기관이 대출을 담당하고 울산시는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울산시가 공업지역을 제외한 울산 전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유네스코 3대 국제보호지역 중 하나로 지정될 경우 설악산과 제주도 등 뛰어난 자연환경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매년 백로와 까마귀 등 수많은 철새가 들렀다 가는 휴식처가 된 태화강. 높은 산자락에 억새밭 등 습지가 넓게 분포해 있어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은 영남 알프스. 90년대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던 울산은 자연과의 공생 노력 끝에 이제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생태도시의 두 축인 태화강과 영남 알프스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에 나섰습니다.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은 세계 자연유산 등과 함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국제보호지역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는 설악산과 제주도 등 8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추가적인 제한 요소가 없어 도시 전체에 대한 지정도 가능합니다. 태화강 가지산 등 우리 시의 뛰어난 자연자산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울산은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비율이 43%로 전국 2위고 태화강 등이 철새 이동 경로로 국제적인 인증까지 받은 만큼 지정 근거는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보전지역 지정에는 보통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늘 공업도시 이미지에 머물러 있던 울산이 제주도 등 뛰어난 자연환경으로 대표되는 지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해 콩병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장마가 끝난 이후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될 경우 세균병인 불마름병과 들불병, 또 곰팡이병인 역병과 시드름병이 발생한다며 예방적 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논에 심은 콩은 습해를 받기 쉬운 만큼 8월 하순에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식물의 측면 잎을 자르는 순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47회 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가 어제부터 5일간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288개 팀, 2,600여 명의 분임원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참가해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경연은 현장 개선과 서비스 환경 품질과 안전 품질, 설비 등 15개 부문별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부문별 금은 동메달 시상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진행됩니다. 울산 지역 사립 유치원 유아 학비 부담률이 15%가량 감소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사립유치원 원비 학부모 부담액에 월 평균 16만 5,962원에서 14만 920원으로 2만 5,042원 감소해 지난해 대비 약 15%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 중 약 70%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현실을 고려해서 하반기에도 원비 안정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남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69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신중년 전문위원 10명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달 말까지 올해 청년 취업 목표 80명 대비 86%인 69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지역 최초로 추진된 남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퇴직 신중년층 10명의 전문위원이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도와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 30분쯤 남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멈춰있는 택시 위로 올라가 차량을 발로 밟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고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